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선거 막바지 또다시 호남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호남 표심에 호소할지 주목됩니다. 지자체들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침로 기록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수습자들의 유류품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엿새 뒤면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막바지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또다시 호남행을 준비하고 있는 두 후보가 어떤 메시지로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일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순천과 광주, 목포를 차례대로 방문해서 지지층 확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문 후보 측은 호남에서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준비된 대통령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반문 정서를 해소하는 데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한 호남 총리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국민 대통합 정부 구성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말만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를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역전의 출발지로 삼기 위해서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호남을 다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3당 체제를 만들어준 호남에서 지지세를 다시 확산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떤 카드를 승부수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 유권자 중 절반에 가까운 30, 40대의 표심이 광주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확정 결과 40대 유권자의 비율이 26.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30대가 20.88%로 나타났습니다. 또 30, 40대의 유권자 비율을 합치면 46.94%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대 이하의 비율은 19.6%, 50대는 17.94%, 60대 이상은 15.53%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청년 정책, 특히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독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안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대선 후보들 역시 고용 확대나 구직 수당 지급 등 청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과 부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광주형 청년 수당 사업으로 청년 드림 사업을 첫 시행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140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4개월 동안 40만 원의 구직 활동 비용도 지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경험을 통해서 자기 급여도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구직 활동 수당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문제가 활성화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의 경우 25억 원의 지방비가 들어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간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거여서 일정 정도 사업의 한계는 조금 있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전남에서는 독자적인 청년 수당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청년 복지 정책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 차기 정부에서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침로 기록 장치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치가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찾지 못했거나 혹은 사라졌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겨레신문도 선체조사위원회는 조타실에서 침로 기록 장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조타실 내부 진흙과 지작물을 치워가며 수색했지만 예상한 위치에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체의 항로와 타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침로 기록 장치. 블랙박스처럼 침몰 당시 선체의 상태를 기록했을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선원들의 진술과 도면에 나타난 장소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라는 그 진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앞서 침로 기록 장치부터 확보하려 한 것은 급변침의 열쇠인 타각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침에 대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진술이 엇갈려 실제 타각 기록을 보고 조타 실수나 기계 결함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타각을 유일하게 그 당시에 시시각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코스 레코더거든요. 근데 그 부분 타각을 못 찾는다는 거지 다른 진상규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조위는 도면상 위치에 침로 기록 장치와 비슷한 크기의 뜯겨나간 자국을 발견했지만 장치가 뜯겨져 나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타실 내 수색은 중단됐으며 선조위는 도면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자체 인력으로 조타실 내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 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호 타이어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의 금호 타이어 인수가 무산되고 박 회장이 재인수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계절, 반가운 연휴도 찾아왔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호젓한 섬 여수 화태도에 새로 조성된 갯갓길을 최소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반도를 닮은 섬,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시 남변 화태도입니다. 2년 전 화태대교가 개통돼 섬마을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지만 낚시객 말고는 찾아오는 이가 적어 최근 마을 주민들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갯갓길을 완성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 화태리 전체가 밭으로 돼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고령화가 돼서 밭에 다니는 길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걷자는 의미의 청거북이 안내하는 치끝마을에서 출발해 마족과 뻘금을 거쳐 돌산 예교까지 총 13.7km 길이의 코스로 4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비경이라기보다는 곳곳에 소박한 풍경이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외지인의 발길이 적다 보니 숲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비렁길과 소나무 숲길을 지나 꽃머리산에 오르게 되면 돌산과 향이람이 있는 금오산 등을 한눈에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 비렁길을 조금만 내려가면 발 아래로 화태대교도 펼쳐집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 여수반도 400km 해안선을 연결하는 여수 갯갓길의 5번째 코스, 화태 갯갓길. 섬 코스로는 처음 선보이는 겁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5번째 코스는 섬을 주위로 걷는 코스라서 360도 이렇게 모든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갯갓길이 되겠습니다. 섬과 바다, 산까지 걷는 내내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풍광을 느낄 수 있는 화태 갯갓길. 황금 연휴를 맞아 섬으로 발길을 돌려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광주비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라남도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양광 사업 허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